안녕하세요. 그냥 하작의 하작입니다. 혹시 지금 이제 삶이 좀 안개 속에 있는 듯이 답답하거나 막막하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다거나 아니면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렵거나 고통이거나 너무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나를 잊고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며 살다 보니 우울하고 무기력한 그런 이제 마음 상태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책을 어, 좀 읽어보기를 추천드려요. 이 책 제목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잖아요. 저는 이 책에서 책을 읽을 때 책 제목도 주의 깊게 살펴보거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제가 이 책을 제목을 접하면서 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거구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이제 생각이고 계획이잖아요. 생각이고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는 그 살아가고 있는 그 버텨내는 힘, 과정, 살아내는 거, 행동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책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34명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살아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보고 당신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살아가라, 행동해라, 선택해서 그런 메시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 책에서 읽은 제 인생의 핵심 축 두 가지를 독자의 시선으로, 그 독자도 하작이라는 독자의 시선으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한 가지 축은 제가 늘 제 마음에 담아두면서 살고 있는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첫 번째 축은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벽과 안개 속에서도 열정을 쏟고 내면의 불꽃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열정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의 능력 아니면 내 안에 정말 하고자 하는 그 무엇, 그것은 나만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나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짐 콜린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버그북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리고 앞에 짐이라고 썼대요. 짐이라는 벌레를 관찰하는 일지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관찰하는, 연구하는 과학자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내 안에 열정이 무엇인지 나를 알아라. 그러려면 나를 관찰해야 되고 나와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그북을 썼다고 하는데 꼭 짐콜리처럼 버그북을 쓰진 않아도 저도 나 자신을 이제 알아가게 되고 제가 제 안에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연구하게 된 계기에 많은 도움을 줬던 게, 효과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일기 쓰기였거든요.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그 일기 안에 나를 다 드러냈던 것 같아요. 다 드러내고, 그리고 드러낸 나와 대화하고, 그렇게 저를 이제 키워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축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 내 안의 열정,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네가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라. 그럼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정작 우리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고 있을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그게 그렇게 쉬운가? 그쵸?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 가슴 막 뛰게 하는 그 일을 찾기 위해서는 나를 만나서 나랑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공부가 평생 이제 어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해 나가야 되는 공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은요,
여기에서 제 철학이 딱 너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반복적인 작은 걸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것을 한 걸음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유튜브도 한 걸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한 걸음이,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움직임 있죠. 실행 움직임이 에너지를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들고 또 그 에너지가 또 한 걸음을 걷게 움직임을 만들어요.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떤 큰 계기가 와서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방향이 잡아진 것도 있지만, 정말 아주 작은 우연의 한 걸음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와 더불어 운도 이제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내가 운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핵심 축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보면요.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걸음으로, 그리고 잠시 멈추어 상황을 살피고 다시 한 걸음 내디뎌라. 또다시 상황을 살피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계속 걸어가면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안개가 걷힌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발걸음이 쌓여 마침내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네, 제 한 걸음 철학이잖아요. 너무 좋은 말이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 마침내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운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운 자체가 아니라 그 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운은 대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온다. 반면 운이 만들어낸 결과는 행운이든 불운이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쵸? 예, 이 책을 통해서 좀 힘들거나 안개가 있거나 절벽이 있을 때, 여기 책 안에 34명의 그 자기 삶, 그렇게 이분들도 이 절벽을 만나고 안개 속에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자기 안에 열정을 키우면서 그 열정이 향하는 곳에 몰입하면서, 그 외에는 어떤 한계도 주지 않고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먼저 앞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열정, 자기가 정말 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 그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간 삶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먼저 이렇게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저 또한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힘들어요. 어떻게 매번 가자 해서 그냥 하자 한다고 해서 제가 매일 두려움 없이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삶이라는 건 늘 행복하지만 않잖아요.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안개를 만들어내고 절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상황이 안개 같은 상황이 오고 절벽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오면 저 또한 힘들어요. 두렵고, 또 제 원래 부정적이고 또 자존감 낮은 그 상태로 돌아가서,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만 올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막 이러면서 이런 상황도 오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럴 때는 이렇게 꾸준히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힘을 내보는 거지요. 이 사람들도 성공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삼성전자를 일으킨 이병철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회장님은 두려움이 없으시냐 했더니 나는 늘 두렵다.
그 큰 일을 결정하고 나아가는데,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찌 두려움이 없겠어요. 늘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에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과 함께 두려움에 맞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책의 핵심도 그런 거죠. 이 사람들도 많은 절벽과 안개를 만났고, 그렇게 만날 때마다 두려움도 있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옮겨 놓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정말 하고 싶은,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인가를 나에게 묻고 나와 대화하고 그러면서 나의 확신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그걸 하면 뭐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쉽게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책을 읽고 또 힘을 내서 제가 가고 있는 그 한 걸음을 씩씩하게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내디뎌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이 드는 상황이거나 좀 주저하는 상황이거나 두려움에 맞서 있다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도움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그냥 하작입니다. 내일 만나요.